바로 이전 시간에 비동기 함수 호출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std async 함수에 대해 학습하였어요. 그런데 이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라이브러리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std async 자체가 비싼 동작이에요. 이 함수의 return 타입은 future예요. promise future 영상에서 학습했다시피 future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내부적으로 shared 메모리를 위한 heap memory allocation, deallocation, 시그널을 위한 mutex, 컨디션 베리어블 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법 비싼 동작이에요. 게다가 std async를 통해 새로운 thread를 매번 생성한다면 매 함수 호출 시마다 thread를 생성하고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미 future 때문에 비싼 동작을 더 expensive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으로 async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런치 폴리시예요. 왼쪽에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사용한 std async를 활용한 코드를 불렀어요. 이전 영상에서 학습하였다시피 async 함수에 특별한 폴리시를 넘기지 않으면 default policy, 그러니까 새로운 thread를 생성시키거나 같은 thread에서 lazy evaluation을 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default policy를 사용한 같은 소스 코드이더라도 컴파일 상황, 플랫폼, environment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std async를 사용할 때는 꼭 런치 폴리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비동기 함수 호출에 런치 폴리시를 async로 잡았을 때도 라이브러리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라이브 std C++ 같은 경우는 async로 실행시키는 태스크를 새로운 thread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할당시켜요. 하지만 MSVC의 ST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thread 풀을 사용해요. 때문에 이전 챕터에서 각 thread에 바운드되는 thread, local 같은 키워드를 async 함수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thread local을 사용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각 thread에 바운드가 되는 integer 타입 local int를 0으로 초기화시켜요. void 타입의 함수 fn에서는 local int를 1 증가시켜서 그 값을 출력해요. main 함수에서는 간단하게 함수 fn을 비동기적으로 100번 실행해요. 이를 빌드에서 실행하면 0으로 초기화가 되었던 thread local int는 비동기적으로 100번 호출이 되는데 매번 새로운 thread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1이 계속해서 출력이 된 거예요. 이는 GCC의 Live std C++를 뜯어보아도 매번 새로운 thread를 생성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 임플리멘테이션이 더 복잡한 MSVC의 STL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thread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로컬 thread의 아웃풋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std async를 사용할 때는 콜러블 오브젝트를 태스크로만 바라보고 코드를 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std async를 통해 리턴이 되는 future 타입만의 특성이 있어요. CPP 레퍼런스에서 future의 디스트럭터를 확인해보면 마지막 항목 3개의 조건이 충족될 때 블락이 된다고 쓰여 있어요. 결국은 async 함수로 호출한 thread가 블락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 내용 또한 코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void fn1second는 1초의 딜레이 후 fn1s라고 출력해요. 비슷한 함수 fn2s 같은 경우는 2초간의 딜레이 후 fn2s라고 출력해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future1과 future2에 각각 fn1s와 fn2s를 비동기적으로 실행해요. 왼쪽의 코드를 고려해보면 처음에 메인 thread가 존재하고 1초가 걸리는 태스크를 비동기적으로 2초가 걸리는 태스크를 비동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실행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체 프로세스가 2초 안에 끝날 거예요. 실제로 이를 빌드해서 시간을 측정해보면 전체 프로세스가 2초 걸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future 타입의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고 각각 fn1s와 2s를 실행시키면 총 3초의 프로세스 타임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아까 CPP 레퍼런스에서 future의 디스트럭터 조건 async를 사용해서 future가 생성되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 레퍼런스였다는 점,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블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시적인 future 타입이 생성이 됐다, 소멸이 되면서 메인 thread가 1초, 2초간 블락이 된 거예요. 이런 타입의 async 호출을 fire and forget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임시 future의 디스트럭터에서 블락이 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쉬운 비동기 함수 호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std async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워낙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동작 자체가 내부적으로 비싼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점, 또 라이브러리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해요. 그럼 std async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